어서와. 자, 집합 이어서 가볼까? 오늘은 집합의 연산이라는 내용이거든. 그 대수에서는, 수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서 각종의 연산들을 해내잖아. 집합도 그런 내용이 있어. 그 집합과 집합을 더한다든지 뭐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약간 빼기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빼기는 아닌 그런 집합만이 가지고 있는 집합들 사이에 연산들이 있거든. 그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처음에는 합집합.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표현할 때 A, B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왜 이런 모양을 쓰냐면 A에만 있는 부분도 있고 B에만 있는 부분도 있고 A, B가 다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 이런 모양을 쓰는 거고 만약에 한 개 더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은 C에만 있는 부분 그리고 A, C에만 있는 부분 B, C에만 있는 부분 또는 A, B, C 전부 다가 겹쳐지는 부분 이러한 경우의 수가 다 표현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샘플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원소들이 1, 2고 뭐 3이고 뭐 스몰 a, 스몰 b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그럼 가운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 비워놓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A 따로 B 따로 해서 1, 2에 뭐 A, B, 3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독립된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 이런 기본 모양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뭐냐면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다 괜찮아요. 어디에 있어도 다 오케이. 어디에 있어도 다 오케이. A에 있어도 오케이. B에 있어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집합이 합집합인데 그럼 얘를 수학에서는 집합 단원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A하고 B하고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합집합이라고 표기를 해. 이전에 우리가 썼던 기호가 이런 원소 대 집합 대 원소 대 집합이면 이런 기호 집합 대 집합이면 이런 기호를 썼잖아. 이제 이런 기호들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얘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합집합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 모양은 아니었는데 아마 기호들의 통일성을 위해서 집합기호가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저희가 뭐냐면 어떤 집합입니다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떤 원소를 가집니다. 그 원소의 조건이 뭔데? 그러면 얘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얘가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원소가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념을 좀 짚어보면 집합 A가 있고 임의의 집합 B가 있을 경우에 교집합은 뭐냐면 겹치는 부분. 아이고 나 형광펜 쓴다는 게 자꾸만 그냥 펜을 쓰네. 겹치는 부분. A에도 있고 B에도 동시에 있는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 그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아까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썼잖아. 밥그릇 바로 놓은 모양으로. 이번에는 밥그릇을 엎어버려. 네, 다 집합 기호들이 모양의 통일성이 있지 방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어떤 원소를 가집니다. 그게 누군데? 조건. A에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B에도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원소가 A의 원소이고 A에 속하고 그리고 한글로 줘도 괜찮고 이제 쌤 같은 게 빨리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쉼표로 B에도 동시에 있을 경우에 요 쉼표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AND의 뜻입니다.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일 때 그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정의되어지는 거야. 차이점 한번 볼까? 합집합에서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A에 있어도 괜찮고 B에 있어도 괜찮아. 또는이야. 근데 교집합에서는 밖으로 엎어진 모양 뒤집어 쓰는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그리고의 개념이야. 그리고 동시에 A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B에도 있어야 돼. 그리고 영어로는 and, 기호로는 쉼표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서라는 개념이 또 있어. 이제 서로서라는 용어가 우리 대수에서도 나왔었지. 예를 들어서 2와 3은 서로소입니다. 그때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냐면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의 관계가 서로소였거든. 그런데 집합에서는 서로소의 뜻이 뭐냐면 서로 공통의 원소가 없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 그래. 공통의 원소가 없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얘들은 겹치는 범위가 전혀 없어. 겹치는 원소가 없어. 그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따질 때는 교집합이잖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누가 있는데 찾아봤더니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된다? 그렇지. 이 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려. 겹치는 부분에 원소가 한 개도 없어. 서로 아예 남남이야. 따로따로. 이런 관계일 때 집합 A와 B가 서로 집합 A와 B는 서로 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용어니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들 한번 정리해 볼까?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누가 될까? 원래 그 집합과 똑같겠지. 달라진 원소가 없잖아. 더 보태진 게 없으니까. 또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했어. 그러면 누가 될까?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겹쳐지는 원소가 한 개도 없으니까 공집합 자체가 원래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지 원소들이. 그리고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을 똑같은 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내나 똑같은 집합을 말하는 거고 그 집합과 그 집합을 교집합을 해도 100% 다 겹치니까 원래 집합 그대로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과 합집합을 할 건데 누구를 합집합할 거냐면 이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의 교집합을 합집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을까 따져보면은 이 교집합 AB 얘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고 이거는 A 전체거든. 합집합하면은 A 전체가 되겠지. 얘가 조금 더 큰 영역에 속하고 얘가 작거나 같은 영역에 속하니까. 또는 얘를 좀 달리 표현해도 이번에 교집합을 바꿔버려도 그럼 안에 거를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비교할 수 있겠지. 어떤 집합과 얘는 AB의 합집합이야. 그럼 영역을 비교하자면 AB의 합집합이 A라는 집합보다는 더 크거나 같을 수가 있겠지. 그럼 겹치면은 얘가 더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는 얘도 A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지. 되겠나?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B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여기거든. 이만큼. 그러면 이 집합은 여기야. 이 부분. 이만큼 하고 A 전체하고 교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A 전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A란 집합이 있고요. B란 집합이 있을 때 AB 합집합은 요 전체잖아. 전체. 요 전체 땅콩 모양 전체. 걔랑 A랑 어디에 겹치는데 당연히 A만 겹치겠지. 근데 이런 정도는 그림만 봐도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집합. 이제 집합 용어들이 자꾸 나오잖아.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집합 용어를 익히려 그러면은 문제를 자꾸 다뤄보면 돼. 특별히 뭐 얘를 가지고 뭐 여집합 이렇게 몇 번 써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보고 이런 게 여집합이라고 이런 걸 여집합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져. 자, 집중하시고. 이 여집합과 차집합 동시에 알아봅시다. 여집합과 차집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돼. 뭐 우리 반에서 여학생의 모임 그러면 우리 반이 전체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반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집합은 유니버셜의 U자를 따서 주로 대문자 U자로 표기를 많이 하고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먼트에서 C자를 따가지고 위에 지수 쓰는 그런 자리에다가 조그맣게 C자처럼 C자를 써가지고 여집합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에 U라는 집합으로 이름을 많이 붙여줘.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집합과 조금 구분을 하려고 네모 그림을 주로 그리거든. 이 안에 어떤 집합 A가 있고요. 만약에 A의 여집합 그러면은 전체 속에는 있지만 A 속에는 있지 않은 원소를 가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 그래. 잘 봐. 전체의 대상 중에서만 따지는 거야. 이 전체 집합, 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전체 중에서 A 속에 있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원소가 1, 2, 3,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누군데요? 표기는 위에다가 이렇게 C 써가지고 표기할 거야.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을 써라. 그러면 전체 1, 2, 3 중에서 A에 있는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가진 집합. 나머지 뭐 있어? 3밖에 없네. 이게 A의 여집합이고 얘를 영역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촥촥촥 A 빼고 나머지 전 영역. 여기 이 노란색 바탕 이 모양 자체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 모양 자체가. 바깥에 있는 이 모양 자체가 A의 여집합.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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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이고 왜 삐뚤냐. 이렇게 쓰면은 뻥 뚫려 있고 색이 바깥에 칠해져 있는 이런 모양의 집합이 A의 여집합이야. 동그라미 안에가 A라는 집합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볼게. 여학생의 여집합. 여학생의 여집합이 어떤 집합입니까? 물어보잖아. 답은? 만약에 남학생의 집합 그랬으면 오답이야. 왜냐면 전체 집합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체 집합 속에서 만약에 여학생들과 지금 쿠키가 자다가 똑같기 위해 원래 자기 자리 잠자리거든. 자다가 한 5초 전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내 바로 앞에 또 들어놓았는데 전체 대상이 여학생과 고양이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학생의 여집합은 고양이의 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가진 집합. 나머지 원소는 고양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집합을 알라 그러면은 전체 대상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 오케이? 반대 개념이 아닌 거야. 전체에서 걔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 그럼 얘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여집합. 어떤 원소를 가집니다. 이게 누군데요? 이름도 적고 해줄까? 만약에 어떤 A란 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럼 걔가 누군데요? 어떤 원소입니다. 조건은 얘가요. 전체 A 대상은 돼요. 전체 집합 속에 있는 원소예요. 그런데 얘가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어야 해요. 전체 안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이라는 집합이 A의 여집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대수에서는 그냥 빼기 우리가 빼기라는 부호 쓰잖아. 2 빼기 1은 뭐 1 이렇게 할 때 이 빼기 이게 차거든. 이 똑같은 기호를 쓸 건데 집합에서는 또 이 기호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개수량은 좀 다르겠지. 아예 그냥 파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차집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 차, B. 좀 올려서 보여줄까? A, 차, B. 이 뭘 뜻하는 건데? 그럼 이제 집합 A가 여기 있어요. 집합 B가 여기 있어요. 대상은 A예요. A가 먼저 나와 있잖아. A에서 B를 차한 거잖아. A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그럼 A가 얼만큼인데? A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뭐 할 건데? B를 걷어낼 거예요. 그럼 B가 얼만큼인데? B가 이만큼이, 아이고, 색이 안 바뀌었네? B가 이만큼이에요. 아이고, 미안. B가 이만큼이에요. B에 있는 것들을 싹 걷어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데? A에서 B가 거쳐 나가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게 A 차 B가 되는 거야. A 중에서 B랑 겹치는 것들은 다 빼버린 거지. 얘를 집합에서는 이렇게 정의드립니다. 얘는 원소가 있습니다. 누군데 그 원소가 일단은 A의 원소여야 돼. A에 있는 원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B랑 겹치는 것들을 싹 걷어냈잖아. B랑 겹치는 걸 싹 빼버렸잖아. 그래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거든. B에 있으면 돼, 안 돼? B의 원소이면은 안 돼. 되겠지? A에는 있으되 B 속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B의 원소이면 안 돼. 그래서 A에 있는 것 중에서 B가 아닌 것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여기 있는 원소들이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되겠니? 이거를 뭐 실제 집합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전체 집합 2, 1, 2, 3, 4가 있어요. 집합 A가 1, 2, 3이고요. 집합 B가 뭐 2, 4 이런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누굽니까? 그럼 1, 2, 3, 4 중에서 A인 1, 2, 3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 4만 남았어요. B의 여집합은 누굽니까? 1, 2, 3, 4 전체 집합 중에서 2, 4를 제외한 2, 4를 제외한 나머지 1, 3, 1,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되는 거고 A 차집합 B는 누굽니까? A 1, 2, 3에서 2, 4를 걷어내 2 걷어내고 4는 걷어낼 게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고 그럼 1, 3이 남았지? 그럼 집합 1, 3 이렇게 되는 거야. B 차집합 A는 누굽니까? 그러면 B에서 B가 2, 4거든 1, 2, 3을 걷어내래 1, 2, 3 걷어내래 남는 게 4만 남았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A 여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또 여집합은 누굽니까? 그럼 A 여집합이 누구였냐면 요거예요, 요거. 4. 요거. 근데 얘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얘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1, 2, 3, 4 중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얘 중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1, 2, 3이 되는 거지. 얘는 1, 2, 3을 가지는 집합이에요. 1, 2, 3을 가지고 있어? A랑 똑같네. 아, 다시 A구나. A가 요 안에 있는 거고 A 여집합은 요 바깥에 있는 건데 전체 중에서 이 바깥이 아닌 건 다시 또 요 안에 되는 거지. 그래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뭐 손바닥 거꾸로 하면 손등, 거꾸로 하면 손바닥, 거꾸로 하면 손등 이렇게 되는 거야. 즉 A 여집합 하면은 A 여집합 하면은 A잖아. 또 여집합을 또 해. 이 집합 또 여집합을 또 하면 또 A 여집합. 왔다 갔다 반복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쪽에서 얘냐, 쟤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도 성질을 가져. 만약에 전체 집합을 집합 U라고 하고 그의 부분을 A, B 집합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U와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A는 집합이 있잖아. 그리고 전체에서 A가 아닌 나머지 A 여집합이 있잖아. 얘 둘을 합집합하잖아. 그러면 이 집합 A 요 안쪽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바깥쪽하고 다 합해봐. 그럼 전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전체 집합과 같은 집합이 됩니다. 만약에 A와 그의 여집합을 교집합한다면 즉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 중에 겹치는 원소가 누군데 물어보면은 겹치는 거 없어요. 겹칠 수가 없어요.
A 경계선 딱 꺼가지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누굴까요? 요 바깥쪽이네. 근데 바깥쪽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이 안에서는 전체가 아닌 나머지 원소가 아예 없지. 그래서 공집합.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누굴까? 이러면은 그렇지.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집합의 여집합인데 또 여집합 해버리면은 원래 집합 그대로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붙여도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거.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볼까? A의 여집합을 차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체에서요 A랑 겹치는 거를 차집합 해버리면은 바깥쪽이 되니까 그게 A 여집합과 같은 의미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 풀 때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A 차집합 B. 우리 집합 연산에서는 이 차집합 되어 있으면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집합들을 요래저래 연산하기가 힘들어. 얘들을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바꿔줘야지 연산이 가능해지거든. 차집합 그대로 놔두고 연산이 안 돼. 이건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얘와 같은 말을 하는 합집합, 교집합 기호로 바뀐 표현이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실전 문제풀이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림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하자. 설명 보고 하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이 부분 얘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바깥 테두리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정의 내렸을 것이고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은 뭐냐면 얘도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네.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요. B의 여집합이 뭐냐면 B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걔를 색으로 칠해보면 B 빼고 나머지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B 동그라미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이거 안쪽 제외하고 나머지 걔랑 A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는데 묶고 있는 거잖아.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 노란색이랑 방금 그 동그라미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는데 이만큼만 겹쳐요. 그게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차집합의 이런 표현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꿔야지 나중에 집합들을 여러 개 주어져 가지고 이 집합을 간단히 하여라 할 때 걔를 줄여 나가서 간단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차집합은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차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뒤에 나오는 집합을 여집합으로 바꿔. 연습해보자. A 차집합 C 그러면 앞에 거는 변화가 없어. 그리고 차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나온 이 집합을 여집합으로 바꿔주라고. 그래서 누구만 변화를 주는 거냐면 얘하고 얘만 바꿔주는 거야. 얘 대신에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차집합이니까는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거든. 앞에 거는 그대로야.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집합 그대로 쓰면 돼.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 집합인 이게 뒤에 나온 집합이잖아. 얘의 여집합을 써라. 즉 B의 여집합 교집합이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A 집합 그대로지. 이런 식으로. 차는 바꿔라. 어떻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그렇게 바꿔서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길게 나온 거를 짧게 줄여야지 되거든. 또 얘를 같은
부분을 말하는 표현이 A 합집합 B에서, 그러니까 요 파란색 영역만 말하고 싶어. 그럼 A 합집합 B가 땅콩 모양이잖아. 이 땅콩에서 뭐만 걷어내면 B를 걷어내면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맞나요? 또는 A에서 집합 A에서 A가 이만큼인데 뭘 걷어내면 돼? 그렇지. B랑 겹치는 부분을 걷어내면 되겠지. B랑 겹치는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되겠지. 그래서 A에서 겹치는 부분만 걷어낼게요. 이 말이나 뭐 B를 걷어낼게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A 없는 호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말과 똑같냐면은 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걷어내도 똑같은 표현이야. 그럼 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 B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이래. 위에 써버렸네 이미. 자 얘가 방금 말한 거거든.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뭐 적절한 예시를 들었네. 미리 적어놨으니까.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2나 똑같거든.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보면 돼. A 여집합 B 여집합. 그게 이제 요거지 요거 똑같은 표현이지. 그래서 A 차집합 B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얘들을 보면 다 뭘 떠올려야 되냐? A 차집합 B를 떠올려야 한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내용은 요거 A 교집합 B 여집합.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는 얘를 A 차집합 B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내용을 풀이해서 많이 써먹을 것인데 나머지도 같은 영역을 말하고 있음을 눈에 잘 익혀두세요.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아 정말 똑같네 같다는 거를 눈에 잘 익혀두세요. 알겠지? 이제 이 내용들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똑같은 영역을 말하는데 그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A와 B를 합집합을 해봤어. 근데 결론이 B가 나온다. 또는 A와 B를 교집합을 해봤어. 근데 결론이 A가 나온다. 또는 A 사집합 B를 해봤는데 결론이 공집합이 나온다. 또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또는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해봤더니 걔가 전체 집합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얘들은 다 뭘 알려주려고 어떤 힌트를 주려고 이런 표현을 주는 거냐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얘 이거 하나 말해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뭐 이것도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되겠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게 아니구나. sorry. B가 커야 되고 A가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되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상황을 설정해 두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딱 맞아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건 힌트야, 힌트. 뭘 알려준 힌트라?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알려준 힌트라고. 이런 것들도 눈에 잘 익혀놔야 돼. 곱셈공식을 익혀놓고 인수분해 할 때 이거 곱셈공식에서 봤던 건데 거꾸로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눈치채는 것처럼 얘도 앞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 표현이 정말 얘가 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익혀놓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런 상황이다.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다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임을 생각을 반드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A 차집합 B를 했는데 A 그대로네. B 차집합 A 했는데 B 그대로네. B 여집합 속에 A가 포함되고 있고 B가 A 여집합 속에 포함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이런 표현들은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함이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얘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로 주어지는 내용이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소인 관계다. 겹치는 원소, 공통인 원소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 서로 소니까 따로따로 이래 놓고 아 이게 맞구나 성립하는구나를 이해한 후에 아 얘가 얘를 의미한다는 것을 눈에 잘 익혀두세요. 그래서 눈에는 얘가 보일 거거든.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어떤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냐면 이런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증명하는 것들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은 무엇을 알라고 주어진 힌트냐면은 상황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A, B가 서로 소이거나 이런 상황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눈치채라고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미비했던 그 개념들을 좀 채워나가고 그리고 용어라든지 표현 기호라든지 방법들이나 아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의미였구나 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문제를 통해서 익혀가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